안녕하세요. 보통의 육아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들이 9개월 때 다녔던 짐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아이들은 짐보리 크롤러반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다녔었는데, 제가 짐보리를 왜 다녔고, 다녀보니 어떤 게 좋았고 안 좋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안 다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대근육 발달이 좀 느린 편이었어요. 6개월이 지나서 뒤집기를 했고요. 그리고 9개월 때 제가 293일째 되는 날 처음 짐보리를 갔으니까 9개월 때죠. 9개월 때에 아직 기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기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예 배밀이조차도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서밖에 못 노는,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기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대근육 발달에 제가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뭐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봤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대근육을 쓸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근데 사실 그게 집안에서 그런 걸 해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나마 소근육 같은 경우는 뭐 관련된 뭐 장난감도 많고 이제 뭐 교구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는데, 대근육 발달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서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짐볼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게 우리 우진이 대근육 발달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등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등록 문의를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대근육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이가 293일째, 그러니까 9개월 정도에 처음 가기 시작을 했는데, 세 번째 갔을 때부터 이제 기였거든요. 이제 물론 반드시 뭐 짐보리 때문에 뭐 기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가서 또래 친구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활동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짐보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짐보리잖아요. 짐. 아이들의 짐인 공간이고, 그래서 뭐 그런 신체 활동이라든지 어떤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등록비 같은 경우는 3개월 기준으로 등록을 하는데 39만 원이었어요. 가입비 5만 원이 별도고, 근데 저희 아이들처럼 12개월 이전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애착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3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었고, 저희는 이제 쌍둥이다 보니까 2명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형제자매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20%인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두 프로모션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형제자매 프로모션보다는 애착 프로모션을 받는 게 더 할인율이 컸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등록을 했더니 30% 할인 받은 금액이 27만 원 정도. 30% 할인 받아서 27만 원이고, 그럼 한 달에 한 9만 원 정도 되는 등록비였고, 그 정도 비용이라서 저는 아주 부담스러웠던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중간에 홀딩을 하고 돌이 지난 이후에 워커반으로 이제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복귀한 시점은 이미 돌이 지났기 때문에 애착 프로모션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착 프로모션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복귀한 시점에는 돌 이유가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 할인 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냈어요. 그래서 복귀를 할 때는 다시 그 비용을 냈었어야 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애착 프로모션 이용하시는 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학기제로 운영이 되는데 반드시 그거에 맞춰서 등록을 할 필요는 없고, 중간에라도 이제 비는 자리가 있으면, TO가 있으면 언제든지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한 수업이 한 50분 가량 진행이 되는데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에는 주로 이제 그날에 있는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맞춰서 거기 짐보리에 있는 기구들, 그런 거를 이용하면서 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소리에 대한 뭐 그런 주제다 그러면은 뭐 소리가 나는 어떤 그런 소교구들이 중간중간에 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기구를 이제 이용하면서 그런 것들도 탐색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전반부에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짐보리 자체 교구들 그런 것들 체험하고, 그리고 뭐 비누방울 같은 거 막 부는 그런 놀이, 뭐 거기서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이런 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저희 아이들의 연령대 같은 경우는 뭐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기타 이유로 인해서 해당 수업을 조금 못 가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로 보충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뭐 보충 수업 들으려면 당연히 그 해당 클래스에 TO가 있어야 돼요. 뭐 한 클래스당 받는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있으면 보충을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충을 못 들어서 저희도 실제로 마지막에 한 번은 이제 보충을 못 듣고 끝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딩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일부 기간 동안, 조금 긴 기간, 뭐 한 달, 뭐 두 달, 뭐 아니면 뭐 몇 주, 이게 긴 기간 동안 안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제한으로 미룰 수 있는 건 아닌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중간에 아이들이 좀 감기에 걸리는 게 잦다 보니까, 이거 좀 짐보리가 감기에 걸리게 된 원인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깐 멈췄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 지나서 복귀를 했으니까 그렇게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조금 유연하게 적용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거는 좋았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장 어린 연령대에 들어갈 수 있는 크롤러반으로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어 다니는 시기. 그 다음이 뭐 워커반, 뭐 걷는 시기, 뭐 이렇게 클래스가 나누어지는데, 크롤러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등록을 하지 않나 봐요. 저희 같은 경우는 2개의 클래스가 오픈이 되었었는데, 워커반은 4개인가 5개? 뭐 이렇게 확 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기어 다니는 시기에는 아이들이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이유가 짐보리 크롤러반을 굉장히 추천하고 싶어서였거든요. 워커반도 있고 뭐 다른 연령대도 있겠지만, 특히나 크롤러반, 기어 다니는 그 시기에 짐보리에 가는 거를 굉장히 좀 추천을 하는 입장이라서, 왜 추천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크롤러반, 그러니까 기어 다닐 때는요, 아이들이 마땅히 안전하게 기어 다닐 만한 장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집안 말고 뭐 예를 들어 공원을 기어 다닐 수도 없고 뭐 놀이터를 기어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근데 짐보리는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기어 다니면서 신체 활동을 쓰고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저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애들이 걷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사실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뭐 요즘은 키즈 카페 같은 데도 조금 일찍 가는 편이고, 그리고 뭐 공원, 하다못해 단지, 아파트 단지에만 가도 아이들이 충분히 그런 신체 활동을 쓸 수가 있는데, 기어 다닐 때는 굉장히 이게 제한적이고, 특히나 그냥 기는 게 아니라 어떤 대근육 발달에 좀 도움이 되게 기어 다니고 싶다, 이러면 정말 제한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소근육이나 아니면 뭐 오감, 뭐 이런 위주의 프로그램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 저는 좀 크롤러반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저희가 실제로 대근육 발달에 대해서 좀 더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풀리기도 했었고, 키즈 카페도 가봤었는데, 키즈 카페는 사실 뭐 마음껏 기어 다닐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는 활동이 거기에 있는 장난감을 뭐 만진다거나 논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짐보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기구들 같은 게 조금 상당히 크고 조금 쉽게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많았어서, 안전하게 기어 다닐 수 있고 놀 수 있는 곳, 그런 측면에서 짐보리가 저는 굉장히 괜찮았다,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짐보리 안에 있는 그런 대형 그 기구들, 그런 것들이 매일 똑같지 않더라고요. 매 수업마다 그 주제나 아니면 어떤 그 상황에 맞춰서 그 기구들이 이렇게 뭐 합쳐지기도 하고 분리가 되고 막 그러나 봐요. 그래서 갈 때마다 조금 더 새롭게 거기에 있는 기구들을 좀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막 지루하지도 않았고, 아주 재미있게 다녔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아마
아무리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서 굉장히 재미있게 놀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짐볼이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다예요. 이게 장점은 다예요. 안전하게 놀 수 있다. 그리고 대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 네. 이 장점만으로도 저는 이제, 근데 이 장점이 다른 원령보다 특히나 뭐 그런 9개월, 8개월 이렇게 기어다니는 시기에 특히 장점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애들이 이제 복귀를 했을 때는 워커반으로 복귀를 해서 걸을 때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뭐 공원 같은 데 갈 때는 아직 이렇게 능숙하게 걷지 못하니까 무릎 보호대 같은 거를 착용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런 걸 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뭐 놀이터에 가서도 놀 수도 있지만 그런 기구 같은 거의 차원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워커반, 기어다니는 크롤러반, 걷기 시작하는 워커반, 이 두 클래스에 해당되는 원령대의 아이들한테 굉장히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물론 단점도 있었어요. 첫 번째 단점은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만나면서 활동을 하고, 특히나 구강기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감기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물론 반드시 짐보리가 아니라 뭐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외부 활동으로 인해서도 감기는 충분히 걸릴 수 있는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그런 다른 활동은 전혀 없었거든요. 감기가 이렇게 뭐 낳고 나서 뭐 한 1, 2주 있다가 또 걸리고 이런 식으로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봤을 때 아마 거기에 있는 소교구들 같은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입으로 가져가면서 감기에 걸리지 않았나 좀 싶고요. 그래서 감기에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중간에 홀딩을 하게 됐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 면역력도 좀 더 나아지겠지 싶어가지고 홀딩을 했다가 한 달 반 정도? 거의 2달? 이 정도 쉬고 이제 워커반으로 복귀를 해서 남은 이제 수업을 마저 진행을 했습니다. 뭐 그때는 좀 마스크도 좀 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아주 어렸을 때보다는 그 구강기도 조금은 덜 했어서 그때는 막 감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일반적인 아이들한테 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둘이잖아요, 아기가.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도 반드시 2명이 가서 1대1로 아이를 케어를 했었어야 했어요. 반드시 뭐 할머니나 아니면 애들을 봐주시는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방문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고, 엄마 아빠랑 같이 오는 것도 안 됐었어요. 1대1, 무조건 아이와 보호자가 1대1로 왔었어야 했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곳에는 이렇게 중간에 엄마 아빠랑 체인지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밖에서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가 들어왔다가 뭐 엄마가 다시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셨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대1로 케어를 해야 되는 거, 이거는 뭐 모두에게는 단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한 저의 상황에서는 이제 그것도 단점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장단점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다시 돌아가서 다시 다닐래라고 하면 저는 네, 크롤러반은 다시 등록을 해서 다닐 의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이 17개월이 됐는데 지금은 다니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능숙하게 걷고 뛰고 하다 보니까 짐보리가 아니어도 그렇게 대근육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신체를 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은 것 같아요. 놀이터를 가도 그렇고 요즘은 그러니까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게 잘 되어 있잖아요,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뭐 놀이터, 뭐 공원, 뭐 이런 데들을 가서 많이 놀 수 있으니까 굳이 짐볼이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동네에 공원도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저희 거의 막 매주 새로운 공원에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랑 놀아주는데, 만약에 뭐 동네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원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짐보리를 다닐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체험 수업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보셔도 좋고, 저희 동네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밖에서도 아이들이 노는 모습, 기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충분히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동네에 있는 짐보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한번 시간을 내서 가서 직접 보시면서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하네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아마 결정을 하시는데 네,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후기와 다음에 컨텐츠로 네, 그렇게 찾아올게요. 안녕.